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구조와 동위원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일단 원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원자는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원자 핵에 있는 플러스 전하의 수와 전자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수가 같아서 중성이라는 특징이 항상 있었죠. 그리고 원자 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이 똑같은 전하를 띠는 양성자끼리만 모여 있으면은 반발력이 되게 심하겠죠. 그래서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중심을 잡아주고 이제 서로 합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이 원자의 구성 입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원자 핵은 아까 말했듯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둘의 실제 질량을 한번 알아보면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의 질량보다 살짝 크죠. 네, 그런데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할 때 그냥 이 둘은 질량이 거의 같다고 치부합니다. 그리고 원자에서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아서 고려하지 않죠. 그 전하량을 보면은 양성자의 전하량은 이런 식으로, 전자의 전하량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둘의 수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빼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전하를 나타낼 때 그냥 부호만 반대이다 라고 써주죠. 그리고 위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이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는 항상 같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다? 원자는 항상 중성이다.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원소 기호를 크게 써주고 왼쪽 아래에는 원자 번호를 써준다. 그리고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써준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원자는 중성이니까 전자의 수랑 양성자의 수는 같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질량을 나타낼 때는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아서 계산을 안 하니까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으로 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를 표시하는데 밑에 보면은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나와요. 동위원소가 뭐냐면은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가지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예요. 아까 전에 양성자 수는 뭐를 결정한다고 했죠?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를 결정해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가 다르다. 네, 중성자 수가 달라지면 그냥 질량만 변한다. 그래서 물리적인 특징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식으로 써보면은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물리적 성질은 다른 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은 똑같은데 물리적인 성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성질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밀도 아니면은 녹는 점 아니면은 끓는 점 등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동위원소의 예시들을 볼게요. 밑에 그림을 보면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등이 나와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다? 수소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수소이고 중수소는 중성자가 하나 더 있어요. 원자 핵에. 삼중수소는 원자 핵에 중성자가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질량의 차이가 1대 2대 3인 거죠. 같은 수소지만 질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물분자로 나타내보면은 그냥 수소를 가진 물분자는 11H2O 이런 식으로 쓰고 중수소를 가진 물분자는 12H2O 그리고 삼중수소는 13H2O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 다 질량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와닿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컵 안에 물이 있고 이 물은 그냥 일반적인 수소로 이루어진 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얼음이 지금 떠 있어요. 이 얼음도 그냥 일반적인 수소로 이루어진 얼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중수소가 포함된 얼음을 넣는다면 그 얼음은 지금 가라앉게 됩니다. 원래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낮아서 위로 뜨게 되죠. 그런데 이 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은 일반적인 물보다 질량수가 2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많이 무거워진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중수소로 이루어진 얼음 같은 경우도 같이 가라앉게 됩니다.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세 얼음의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 성질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왼쪽 아래로 넘어와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평균 원자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표가 막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염소만 한번 볼게요. 동위원소가 자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동위원소를 감안해서 원자량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하냐? 평균 원자량은 말 그대로 그냥 평균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존재 비율이 총 100%가 있고 왼쪽의 표를 보면 35의 질량을 가진 염소가 75.76% 있죠. 그래서 그거를 35의 질량을 가진 염소가 75.76% 있다 곱해주고 37의 질량을 가진 염소는 24.24% 있죠. 그래서 37의 질량을 가진 염소는 24.24% 있다 라고 곱해줘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35.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존재 비율별로 계산만 해주면은 평균 원자량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파트에 이제 문제풀이 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원자나 이온들이 나오고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가 나오면서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딱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양성자수가 같으면 원자번호가 같다. 왜냐? 양성자수로 원자번호를 정해줬죠. 그래서 둘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성자수가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르다? 그럼 아까 전에 배웠던 동위원소라는 거죠. 네, 양성자수가 같으면 원자번호가 같은데 여기서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이다 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다르면 이온이다 라는 거예요. 양성자수랑 전자수는 항상 원자일 때는 같아야 된다 했는데 같지 않다면 이온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알고서 한번 이 표에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A, B, C 모두 다 양성자수가 같아요. 그럼 뭐죠? 원자번호가 같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A와 B의 양성자수가 같았는데 중성자수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은 이거는 동위원소라고 했죠. 그래서 동위원소이다. 그리고 또 C를 보면은 양성자수가 8개인데 전자수는 10개예요. 그러면은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온이라는 거죠. 그럼 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성자 플러스가 8개 있는데 전자가 10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전하를 띠는 이온이다 라고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를 나타낸다. 그리고 중성자수에서는 동위원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자수는 이온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잘 보면은 라고 정리를 한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